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김수영의 미술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왕초보를 위한 그림 해설, 명화 해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정규적인 교육에서도 많이 보고 들은 그런 작가들 위주로다가 해설을 할 건데요. 유화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손각자, 그러니까 먼저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지신 분들의 그림을 보고 많이 배우고 따라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그 상황이죠. 초보자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화가들 몇 분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그 우리 동양화, 그러니까 한국화의 대표적인 화가 천경자 씨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길의 언니라고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천경자 씨는 1924년 11월 11일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에 8월 6일 미국 뉴욕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참 우리 그 한국 미술의 선각자이면서 선지자이면서 개척자 내지는 참 대단한 그 좀 파워를 가진 여성 화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분의 작품은요, 서양화 스타일의 동양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1937년 광주 공립여고를 나와가지고 일본에 있는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화를 많이 그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서 일본화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거 지금 보시는 것들 한국화인데 이게 누가 동양화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동양화 같지 않고 서양화 같죠? 채색화죠, 채색화. 한국화 중에서도 채색화, 산수화, 인물화 뭐 여러 가지 종류 뭐 장르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화 중에서도 채색화인데 일본화 냄새가 조금 납니다. 일본의 그 참 기모노에 있는 그 화려한 무늬라든가 내지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섬세하면서도 여린 그런 감정의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요. 이분은 1955년 대한미술원 협회에서 주최하는 상에서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작품 제목은 정이라는 거고요. 1963년 도쿄 니시무라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나오셨으니까 일본에서 첫 번 개인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림은요, 해외 여행을 관광을 다니면서 아프리카나 인도, 남태평양, 스페인 같은 곳에 가서 그 지역의 그 민속 토속적인 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나라 화가들 중에 외국 그 풍물을 주제로 한 화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천경자 씨는 참 독특한 그 한국화를 그리면서도 서양에 있는 신미술, 신문화 내지는 이색적인 그 풍토를 찾아가지고 많이 그린 그런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1991년도에는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라는 작품이 저건 내 그림이 아니야 하고 현경자 씨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미술 그 감정가들이 이거는 진품이다라는 확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천경자 씨가 저건 내 그림이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절필하고 미국의 큰 딸네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5년 전에, 그러니까 2005년도 2015년도 8월 6일 날 돌아가셨는데 막판에는 그 뭐랄까 정신적인 건강이 안 좋았던 걸로 그런 소문 나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대표적인 이 화가 중에 한 분, 천경다 씨의 작품이 요즘에도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선각자, 한국 미술의 최고 권위의 한 사람 천경자 씨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림을 보시고서 이건 누구 작품인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웬만한 사람 다 알죠? 뭐 이런 정도라면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자, 피카소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시죠? 에스파니아,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 태생이고, 그분은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 말라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973년 4월 8일 프랑스에서 죽었는데요. 여러분, 피카소가 무슨 파 있잖아요. 뭐 인상파, 뭐 고전파, 야수파 이런 것 중에서 어떤 파인지 아십니까? 추상화? 추상파? 대개는 이게 퀴즈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피카소는요, 추상화가가 아니라, 추상화는 abstraction art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의 작품은 큐비즘이라고 합니다. 큐비즘의 선구자. 그러니까 큐비즘이 뭔가 하면은요, 입체파예요, 입체파. 그 전에만 해도 대개는 밀레나 아니면 뭐 르누아르 뭐 이런 스타일의 사실 계열의 인물을 가지고서 묘사를 하는 그런 게 유행이고, 그런 스타일의 조류가 미술계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트렌드였는데, 피카소는 가히 혁명을 일으킨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청색 시대라고 있어요. 1930년대 초기에는 푸른색 계통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때는 사실화 위주로 그림을 그렸죠. 제가 이제 이미지를 미리 올려놓겠지만, 사실화 인물화에도 아주 그냥 정밀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는 그런 그림이 많았는데, 나중에서 이 입체파 스타일로 이제 작품이 바뀝니다. 이거는 가히 그림 미술계의 혁명적인 스타일이죠. 제가 이 작품은요, 모마라는 곳에 뉴욕 현대미술관에 가서 직접 봤어요. 한 80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호는 안 되는 작품인데,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기념사진도 하나 찍고, 감동적으로, 이 세계 최고의 미술가 옆에서 내가 감히 서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냥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만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파블로 피카소는요, 아비뇽의 처녀들, 또 게르니카, 납골당, 아버지가 이제 화가였습니다. 이제 게르니카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그 스페인 내전 때, 그 공화주의자하고, 그 다음에 왕당파하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스크 분리주의자, 아직도 말썽이 많아요, 스페인은요. 바스크에서 학살 장면이 있었던 그걸 갖다 게르니카로 초대형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교과서에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1937년도에 작품했는데요. 그 파리의 무슨 전시회 때 이걸 제출한 그런 그림입니다. 역시 게르니카도 거의 뭐 청색 시대에 가까운 그 푸른색과 회색 톤으로다가 아주 그 비극을 표현한 그런 작품인데요. 마을에 학살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크기가 349.3cm에서 무려 7m 76.6cm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작이죠. 자, 제가 유럽을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언젠가는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게르니카를 분명히 반드시 틀림없이 꼭 보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팔게 도와주십시오. 서양화가 김수영. 그런데 이분이 공산주의자예요, 사실은요. 파블로 피카소가 공산주의자라고요? 자, 제가 이미지를 하나 실어 놓는데요. 1950년대, 60년도에 우리나라에 피카소 수채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絵の具, 수채화 물감이 있었죠. 근데 수채화 물감 이름을 사용 못하게 법원에서 그냥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러는가? 그 사람이 한국 전쟁 때 학살한 장면을 갖다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50년도 1월 17일 날 1951년도에
황해도 신천군에서 신천군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3만 5천 명이 학살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6.25 전쟁 때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사실은 피카소가 잘못 알고 그림을 그렸어요. 미군이 학살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미군이 아닙니다. 신천군의 반공청년단이라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저지른 사건이에요. 무려 한 1년 가까이 이거를 52일간이랍니다. 52일간. 그 황해도 신천군 4분의 1을 해당하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빨갱이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제주도의 서북 청년단 사건과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서북 청년단이 빨갱이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황해도 이북에서는 이거 큰 교과서에 나옵니다. 제가 이북 교과서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의 반공 청년단이 빨갱이를 학살하기 위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사건이 난 건데 미군이 학살한 걸로 이 사람은 홍보를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피카소가 빨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카소라는 이름을 한때는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 당시에 공산주의에 대한 얼마나 거부감이 있었으면은 피카소도 이름을 사용을 못하고 교과서에서 피카소를 쓰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카소는 말년에 대작이 아니라 그냥 졸작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만 장의 그 판화를 그렸는데 그냥 연필로 찍찍찍찍 해가지고 값이 엄청 많이 나가니까 그걸 그려서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입체파 정상적인 작품을 그려서 나와야지. 거기에 보면은요 여자 뻘거벗고 막 털이 막 시커멓게 나온 거 남자 그것도 큼직하게 그려놓고 아이고 그건 정말 야동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가까운 그림이에요. 근데 당시 피카소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몇만 장의 그 판화가 아주 그냥 수없이 또 팔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사왔었어요. 당시에 저 예술의 전당에서 그거 전시회도 한 적이 있는데 작가가 막판에 가면은 그렇게 자기 작품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죠. 서양화가 김수영처럼 이렇게 우아하고 고상하고 고고하고 이래야지. 죄송합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카소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